안녕하십니까. 오늘 11시에 엄마하고 이제 딸이 이렇게 오셨는데, 엄마가 참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고민이 많으시냐면은, 남편이 그 한의사인가 봐요. 근데 이제 딸내미는 지금 공예과를 나와가지고 조그맣게 이제 공방을 자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작업실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만 공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고 뭐 꾸미고 그거를 이렇게 또 전시하고 그런 걸 좋아하나 봐. 근데 집에서 매일 엄마를 그 쪼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딸내미 그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돈도 못 벌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편입해서 한의학 공부 좀 해서 나랑 같이 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의사 저거를 이렇게 쉽게 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영 마땅치가 않죠. 그러니까 맨날 직접 얘기는 안 하고 딸한테 엄마만 쪼는 거야. 그 엄마는 중간에서 죽을 맛이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드러나면은 자식들은 고생합니다. 왜냐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뭘 해도 뭐 마음에 차질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엄마만 힘든 상황이에요. 그 지금도 11시 말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사는 게. 네? 딸은 지가 좋아서 뭘 만들고 쉽게 해서 전시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재밌는 거,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아빠는 이게 실질적으로 한의사가 되면은요, 한의사가 적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침살이 발달돼서, 현침살이라는 건 뭐냐면 그 뾰족한 바늘 같은 거예요. 바늘, 주사기, 침, 뭐 날카로운 어떤 칼, 이제 그런 게 관계가 들어가는데 그 현침살이 발달되면은 굉장히 예민하고요, 정확해. 그렇기 때문에 뭘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업계통 그런 쪽에 종사하면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맞는데,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양의사라고 그러죠. 보통 병원에 보면은 수술하는 외과 의사 같은 경우. 그런데 이 의사 자체가 피를 보잖아.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면요, 신강한 사주가 돼야 돼요. 신강하지 않으면 그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런데 이 사주는 좀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고, 특징이 뭐냐면은 이 도화하고 현침살이 발달된 사주예요. 그래서 실제로 직업으로 이 발달된 어떤 살이라든가 다른 오행으로 봤을 때 직업은 정말 잘 맞은 거야.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냥 아유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빠만 이제 자꾸 중간에 껴가지고, 엄마가 중간에 껴가지고 아빠 눈치 봐야 되고 딸 눈치 봐야 되고, 이게 뭐 매일 가시밭길에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 자기한테 맞는 거 해야지. 그러니까 아빠는 자꾸 본인 기준으로 해서 그 딸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딸을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러니까 하여튼 아빠가 좀 이렇게 드러나면은 쉽게 해서 명예를 가지고 돈도 좀 잘 벌고 그러면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 자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못 따라가 그걸. 근데 그걸 지금은 옛날에 이렇게 뭐 쉽게 해서 이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게 그거는 내가 맞아야 하는 거지. 맞지 않는 거 어떻게 해 그걸. 안 맞잖아 여기 지금 딸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딸이 지금 보석으로 태어났어. 신금이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고 예쁘다고. 굉장히 미인이야. 난 처음에는 고3인 줄 알았어요. 지금 27인데. 그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한란 조수 있죠? 요렇게. 여기 한하고 이 조한 기운이 많으면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어렸을 때 그 예쁜 모습, 아주 청순하고 애들 굉장히 발랄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게 계속해서 변치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는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만 해도 그렇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지나면 되게 뭐 어른스럽고 아가씨 같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보면 아가씨 같지가 않아. 학생 같아. 왜냐면 변치 않는다는 거야. 하나하고 좋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오행이라든가 육신 같은 거 보지 말고요. 이 한만 조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경우는 이게 변치 않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 조하고 이게 습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지금 공예과를 나와서 보석 가공, 주얼리를 한다는 거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보석이 변치는 않잖아요. 그 본인도 그래, 성격이. 그러니까 이 습이 약하기 때문에 어울리고 섞이고 이게 이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아주 이게 잘 어울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야. 그 의사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의사님들이 요즘은 손님 오면 정말 웃는 얼굴을 이렇게 잘 받아주고 그래야 돼. 이게 한 20-30년 전만 해도 의사의 권위 이런 것 때문에 보조하는 여직원들 있잖아요. 여직원들을 다 시키고 그냥 의사는 뒤에서 이렇게 무게만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요 병원 문 닫아야 돼. 이렇게 의사들도 많고 모든 지금 이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럼 사람이 정말 이 본인이 친절하고 항상 웃는 얼굴 이렇게 사람 만나요. 특히 의사는요. 아니 몸이 아파서 왔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도 아픈 것처럼 굳어 있으면 그 병이 낫겠냐고. 안 낫잖아요. 더 이상 다음에 가기 싫어. 그런 경우는. 저는 일반 내과 병원에 이제 그 의사가 네. 항상 가면 웃고 참 재밌어요. 아주 편안하게 해. 그리고 이제 나올 때 이 사탕은 이렇게 하나끔 줘 이렇게.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 생각하면 아예 어른이 사탕이 뭐가 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끔 지어주시면은 아이고 뭐 기분 좋잖아. 어쨌든 간에 내가 먹든 아니면 뭐 꼬마들 주든지 간에 내가 뭘 받는다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건 뭐냐면 마음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웃는 얼굴로. 그러니까 거기는 손님이 뭐 소위 이제 바글바글해. 한참 기다려야 돼. 가면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 그래도 사람이 미어져. 왜냐면 가면은 내가 뭐가 낫는 것 같아 몸이. 그런데 의사 지금 이런 형태로 되는 사람이 만약 의사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한두 마디 이렇게 할까 말까 할 정도가 된다고. 그럼 의사들이 오히려 불안하잖아. 뭐 의사가 와서 이 환자한테 이렇게 아주 고분고분하고 따뜻한 어떤 다정다감하게 얘기하고 웃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이런 정도는 지금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시긴 잘 오셨는데요. 다음부터 안 오셔도 돼요.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사람이 더워요. 근데 이 의사를 자꾸 하라는데 이 따님의 이 사주 구조를 보면요 그런 타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딸도 지금. 공부에 가면 시간 가지 말고 재밌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힘들어. 이 공방에 있는 거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꼼꼼한 거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면 이 고개 아프고 좀 피곤하잖아. 그럼 집에 가서 정말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은 딸대로 뭔가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되는 것처럼 뭐도 잘 안 하고 아빠 인상도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 불만적인 어떤 그런 표현을 주고 딸은 딸대로 눈치 봐야 되니까 힘들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아직까지 대부분 물론 이해를 해요.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잘 되면 좋지.
그런데 그 타고난 직업이라는 게 아무리 적성이 맞고 나한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도요. 이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서 치료하고 이런 게요. 본인이 사실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런 자체가. 그 우리 남들이 봤을 때 의사 하면 누가 봐도 직업을 좋은 직업 가지고 있네, 돈 잘 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본인은 돈이고 뭐고 다 귀찮아. 환자가 계속 오는 것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으면 좋아, 그나마. 그런데 이런 딸 같은 경우는 맞질 않아.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해. 신약한 사주에다가 이게 도화가 발달돼서 본인이 뭘 이렇게 자꾸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 인정받는 거. 그런 게 주원리 쪽이잖아요. 이제 그런 쪽을 원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제대로 하고 있잖아. 이 주원리 이런 거는 신약한 사주도 관계없어요. 그게 뭐 힘들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의사처럼 어떤 그 생명을 어떤 이 생명 앞에서 뭐 칼을 든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에 하려면 조금 심장이 좀 강해야 돼. 때로는 뭐 아주 매정할 정도로 뚝심도 있고 그래야지 그 수술하고 뭐 어떤 그 침 맞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약한 사람에서 예민한 사람이 그 침 넣는 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침이 들어가고 해서 못 들어가잖아. 그 본인이 하기 싫은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직업을 잘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자, 현침살이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 물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갑오, 갑신, 신묘, 신미.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현침살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나 있죠, 현침살이. 그 다음에 이제 도화는 뭐 잘 아시죠? 좌오묘요. 좌오묘요. 자, 이 좌오묘요는, 이 도화는 계절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 자체가 상당히 에너지가 지금 이 뭉쳐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으면 사람도요, 이렇게 어떤 꼭 예쁘다는 표정보다는 자신감 있으면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나요. 그런데 이 도화가 있으면 더 빛이 나죠. 그리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자, 회사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라든가 이 도화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거기다 요거 태양까지 있잖아요. 빛이 난다고. 그런데 보석하고 똑같죠. 본인이 신금일간이라는 건 본인이 보석이야. 현침살에다가 이 도화가 이렇게 많으니까 본인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와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빠가 그걸 브레이크를 걸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실제로. 자, 그럼 여기서 이 자월에 태어났다는 거는 추울 때 태어났죠. 근데 이거 태양의 이게 빛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겨울이니까 얼어 있으니까 이 자체가 열로 작용해서 녹여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약해. 일조량이 약하잖아요. 한겨울인데. 그러니까 태양은 떠 있는데 이 녹일 만한 어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빛도 약하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게 용신이라고. 이게 조후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용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럴 때. 왜? 너무 춥기 때문에. 이게 다 겨울이죠. 가을, 겨울. 전체 상황으로 봐선 사주가 가을, 겨울로 가고 있고, 실제로 여름하고 봄인데, 이렇게. 이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이 12운성으로 보면은 이게 약하죠. 신이 이 묘를 만나면 이게 절지야, 절지. 다리가 잘린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금이 약해요. 이거는 사자리고, 이 병은 오술이니까 술, 해, 자, 술, 묘, 저, 태양이라.
그러니까 이 천간에 있는 건 멋지게 떠 있는데 실제로 뿌리가 가기 때문에 에너지는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신약한 몸이 좀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에너지가 약하니까 내가 힘들죠. 조금만 무리하게 일한다든지 조금 많은 시간을 이렇게 뭘 만든다든지 하면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쉬어야 되거든. 그런데 아빠가 그런 환경을 이렇게 안 만들어주는 거야. 항상 불만, 집에 들어오면. 왜? 딸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 이 따님이 마음 편하게 보람을 느끼려면은 이 공예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냐면 드러낼 수 있는 도화도 있고 편집사도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본인 아마 주얼리 쪽으로 가면 성공할 겁니다. 근데 위에 특히 이제 의사 타이틀을 달고 계신 그 의사님들은 고정관념이 내 밑에 없다고, 내 위에 없다고 생각하실 거야. 의사.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한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해서 의사는 실력이 없어서 뭐 그런다기보다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픈 사람들 그 인상 쓰는 거 얼굴 쳐다보고 얘기했는데 점심 밥은 어디가 먹어요? 병원 가서인데 지하 식당 가서 먹잖아요. 직원 식당 가서. 그런 건 뭐야? 햇빛도 못 보고 웃는 사람 얼굴도 못 보고 전혀 안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뭐가 그렇게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게 물론 본인이 만족하면 좋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들이 의사를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처량하게 볼 수도 있어요. 저게 무슨 아유 저렇게 가운 입고 안경 쓰고 해서 계속 아픈 사람만 하루 종일 그게 하루 종일에다가 매달 혹은 매년 한번 그래서 20년 30년 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게 만족하실까? 만족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그 따님 같은 경우는 이 주얼리를 하면요 본인은 굉장히 재밌어 한다니까. 내가 작업하는 것도 보석이지만 나도 보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어떻게 돼? 교감이 되죠. 나도 예쁘고 보석처럼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또 그런 보석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지.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게 개체잖아요. 그럼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본인의 인생을 자기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자, 아빠가 생각하는 의사라는 개념은 본인한테는 그게 하고 싶은 어떤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강요하면은 이게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식구 구성원이 다 불행해져. 아빠 때문에. 그래서 아빠도 조금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금 이 사주가 구조가 보면요. 여기 보면은 요때 43세까지는 괜찮아. 그나마. 왜냐면 내가 신강해지니까 뭐 의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데를 견디는데 그 다음부터 44세부터는 화하고 목이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관이고 이거는 재지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야. 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그럼 의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게 뭔가 수술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항상 압박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좀 가련하지 않아요? 따님이? 네. 그래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래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 들으면서 아빠 하고 이렇게 그리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항상 내가 무슨 죄 짓고 뭐 일하다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집에 두니까 너무 피곤해. 그거 쳐다보는 엄마도 힘들고 또 인상 쓰고 들어오는 아빠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죽은 맛이지. 그래서
부담 이게 이 사주를 통해서 우리는 특히 이제 부모님이 되신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자식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혹은 내가 못했던 거를 보상 심리로 뭘 자꾸 하라고 그러면요 애는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침살하고 도화살을 잘 쓸 수 있는 직업을 지금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딸을 보면서 정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행복하겠다 이런 참 마음이 들었는데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원하는 걸 직업으로 가져서 평생 이렇게 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부모님들이 넓게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그래 네가 그런 걸 하고 싶었구나. 그럼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너무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렇게 딱 해서 이 자식들이 너무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응원해주면 신이 나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구성원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